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급스탁 팀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시간이 4월 18일 2시 5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무료 소통방이 열립니다. 오셔서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종목 추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를 잠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 카톡방은 회원님 그냥 뭐 제가 좀 공개 방송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AS를 끝까지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타점만 딱 잡아드리고요. 타점도 제가 축에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타점을 딱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좀 어린애 지나면 그냥 제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수익 좀 챙겨가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꼭 그 무료 하시는 분들이 되게 급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좀 보고 있다가 알려드리거든요. 이게 지금 아침 9시 20몇 분에 혹시 단타 치실 분 계세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2,950원에 샀다고 친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장주에 좀 들어오고 와서 9시 28분이잖아요.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주에 다시 올라왔죠. 12시 53분에 1차로 요거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림 시큐리티를 보시면 이제 고가가 아까 전에 12시 몇 분이잖아요. 그죠? 올라오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12시 53분에 요 고가거든요. 요 고가에 이제 이 고가인데 이게 3,260원이에요. 좀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3,200원, 3,000 무료 카톡방에 보시면 3,200원, 3,205원에 한 20만 주, 25만 주, 한 45만 주 물량 깔아놨거든요. 저거 체결되면서 올라갑니다. 얘기를 했어요. 올라갔다 바로 떨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안전적이에요. 단기 종목들은. 이게 마이너스 뭐 이래 떨어지지만 이게 밑에서 막 놀면서 거래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종가 제가 3,000원 관리하고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종가. 시간에 다시 또 보면 시간에 또 한 3,100원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월요일날 갭 붙여가지고 쫙 올라가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가 버리면 아무도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일 싸게 산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래 올라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기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완벽하게 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전자 뭐 그 밖에 다 급등주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못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추계무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무료 카톡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제 오늘 조금 더 보겠습니다. 뉴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되게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와서 지금 급등을 좀 했습니다. 특히나 다우 증시는 1.79, 나스닥 시장은 1.52 정도 올라왔는데, 나스닥 시장이 34년 만에 1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을 좀 했었고요. 그 이면에는 역시나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좋았다. 특히나 지금 소프트웨어 AI,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오라클 이런 친구들이 고가 대비 좀 한 50%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저점 찍고 다시 조금 한 30% 정도 회복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면에는 지금 제일 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역시나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이제 그 종전 협정 부분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란이 또 간밤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11% 떨어져서 거의 지금 유가가 82달러인가? 이래 지금 진행이 되고 83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11% 그냥 폭락을 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이 수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아마 이제 월요일 날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증시가 힘들었을 때 오히려 좋은 저점이었다고 제가 논에 강조드렸죠. 이 트럼프가 오랫동안 시간을 끌지 않는다. 이유는 4월 28일 날에 대통령 권한으로서 전쟁할 수 있는 60일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드렸지만 호르무즈 통항 허용에 11% 급락을 하는 등 전상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자, 상선 통행 전면 허용. 볼수록 기분이 좋다, 그죠? 이러면 이제 나프타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뉴스를 인해서 미국 시장은 좀 항공, 여행 이런 애들이 조금 급등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옥사가 되었던 발목을 잡았던 유가가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악적이 된 거죠. 여행이나 항공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특징 섹터로 항공과 여행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팔런티어나 뭐 엔디비아 이런 애들 기술주들의 상승세도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저가주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지금 아이온큐 뭐 비롯해서 이런 주가 흐름인데, 아이온큐가 지금 주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한 3% 정도밖에 안 돌았어요. 아직 한 10몇 퍼센트 들어가면 확 급등할 건데, 한번 원래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월요일 파키스탄에서 지금 개최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파키스탄에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앞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아마 유튜브 좀 앞전에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첫 협상에서는 아마 좀 이제 카드만 서로 확인하고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부통령이 좀 파키스탄에 있다가 재차 한번 협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 타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에 충격이 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물밑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트럼프가 잘 진행이 되거나 어느 정도 빅딜 정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쇼맨십을 되게 좋아하는 트럼프 성격상 직접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스몰딜 정도로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좀 부통령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빅딜 정도에 흘러가지 않을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이게 끝나는 즉시 제가 볼 때는 한 5월달 중순쯤에 아마 미국과 중국과 이게 또 스케줄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빅딜 정도 형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중동 재건 쪽에 좀 단기 테마 종목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장인데 5,700, 6,400인데 제일 중요한 SK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이 컨센서스 관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을 지금 40조 이상으로 좀 대부분도 보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1분기 기업 실적에 삼성전자가 메리츠 증권에서 52조를 받는데 제일 비싸게 잡았거든요. 근데 57조가 나왔어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과연 영업이익률 70%를 돌파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이제 관심 분야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관련이 있는데, 아마 전쟁 리스크가 끝나는 즉시 맞춰지지 않을까 보고, 개인적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반도체 소보장 종목들이 지금 이제 단기 반응이 들어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폭발적인 어떤 상승세 흐름이 조금은 이제 작년보다는 그렇게 이제 급격히 상승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봐요. 그럼 그 돈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떨어진다? 그 다음 섹터로. 그 다음 섹터가 뭐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설비, 화장품, 지주사, 현대차, 뭐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런 애들이 좀 돈이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서 금요일 날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종목들이 조금 일부 또 이루어지는 등 이제 기판 종목을 제외한 애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저께는 또 이제 목요일은 또 CLS 종목들이 급등했었고, 아무튼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꾸준히 들어오지 않을까. 여기서 중동 재건주는 뭐 역시나 대형 건설주긴 한데, 솔직히 개인적 입장에서는 대형 건설주 제가 뭐 DLNC 이미 추천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요거는 진행되기 때문에 DLNC도 10만원 전후로 계속해서 지금 트라이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주 좋은 조정이다. 그래서 추가 랠리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들어가서 지금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뭐 제가 볼 때는 뭐 증시가 큰 악재가 없다면, 제가 볼 때 밀려봐야 뭐 85,000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보유자 변경이 크고요. 좀 들고 가셔도 좋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애니, 그 다음에 앞전에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애들이겠죠.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나 현대건설 저희 뭐 6만 몇천원 들고서 계속 들고 가서 말씀드렸고, DLNC도 10만 원처럼 14, 5만원까지 또 올라갑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들고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삼성ENE도 제가 추천 좀 드렸었죠. 계속 한번 가져가셔도 좋다. 역시나 이제 국내 최대 이슈 뉴스는 이제 23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인데, 지금 영업이익을 32조로 지금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35조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다 지금 우리가 증권사마다 이번에도 얘기 드리지만 다 지금 랜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이 폭발적인 급등한 나머지 이거 좀 보수적으로 좀 잡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삼성전자 한번 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32조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실망할 게 아닌 게,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와서 57조까지 나와서 그 개인적 입장에서는 둘이 합쳐서 한 100조 정도 나오면 조금 이제 그 탄력으로
좀 더 소부장애들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의 1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 두 회사가 80조 이상은 그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한 90조 이상에서 100조 사이 정도 될 거다. 그럼 1100조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실적에 따른 관심 분야가 좀 높고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미. 그래서 이미 개인적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어떤 관망세,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 관망세.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더 계속 유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고점이 남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그 파업비 좀 있어가지고 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신흥국 투자는 한국부터 다만 세계 1위 자산운용사들 거의 지금 뭐 한국 외국인들 계속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우리나라는 제가 앞전에 얘기 드렸지만 다 되는 나라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IT 그게 하드웨어 AI와 소프트웨어 AI 다 되는 나라는 유일하게 되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된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뭐 이렇게 포함해서 몇 나라가 안 돼요. 예, 대만은 소프트웨어가 안 되잖아요. 하드웨어밖에 안 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좀 되고, 유럽 쪽은 소프트웨어 되지만 하드웨어가 잘 안 돼요. 어차피 저 네덜란드 장비 팔아 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되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뭐 이렇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와 대만 시장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게 또 뭐 레버리지인가? 아무튼 뭐 미국 시장 조금 좋으면 따블로 가고 안 좋으면 또 따블로 떨어지고 그래요. 아무튼 그만큼 변동성이 있지만 좋은 뉴스가 나와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요거 돌파했네. 신고가 코앞이다. 이거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 역시나 뭐 대만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만은 이제 TSMC가 돼 있고, 특히나 우리가 TSMC에 비교해보면 SK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저평가되는 건 사실이긴 해요. 솔직히 얘기드려서 TSMC가 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친 것보다 더 시총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지 않을까 보고, 이것만 간다고 해서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는 게 너무 돈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도 크게 올라가줘야, 앞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내수 시장을 살리는 길은 국내 기업 애들이 대규모 수출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내수 시장 사는 거고, 내수 시장 사는 게 결국 뭐다? 중소형주 종목들이 활발히 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디램이어 랜드도 터졌다. AL발 슈퍼 사이클 궤도. 그러니까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5월에 출시인데 원래 6월에 출시 예정이었던 이 국민 그 성장 펀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손실 20%까지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으로 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원금 손실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펀드 자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 부양 정책이 있다는 거라서 이게 지금 이제 국민 이제 성장 펀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주식 펀드가 하는 게 우리가 다 무조건 이익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 손해 보는 것 중에서 20% 정도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에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20% 정도까지는 정부가 먼저 손해를 봐요. 그리고 20% 이후부터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단 조건은 이게 3년 동안 해지하면 안 돼요. 해지하는 순간 이제 혜택이 좀 많이 이제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민성장안전펀드는 유튜브나 다른 사람이 다 해놨거든요. 찾아보고 보시면 되는데, 잘나게 얘기해드리면 그냥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겠다. 그럼 1억을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1000만원짜리나 혹은 뭐 2000만원짜리 해가지고 5군데 나누세요.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그 하나는 이탈해서 뭐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그게 20% 손실하는데 자격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게 소진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빨리 될 거예요.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소득 공제가 되게 잘 돼요. 사업자 하는 사람도 잘 되고, 5년 한 번 가입 시 5년간 묶여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이네요. 아무튼 저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자, 코로나 변이가 나왔어요. 코로나 변이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 변이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코로나 변이도 갑자기 생겨났으면은 월요일날, 금요일날에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코로나 변이란 어떤 매미, 뭐, 예를 들어, 뭐, 별명이, 뭐,
나왔던데. 매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게 변이되는 게 그만큼 오랫동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럼 이게 지금 이슈 뉴스가 목요일날 딱 속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발견, 일본의 사망자 갑자기 5명 갑작스러운 사망,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올라가는 건데, 그냥 변이 바이러스 발견됐대요. 이게 발견된 게 목요일날 발견된 게 아니고, 이미 발견되고 있던 거를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이나 기사를 써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써가지고 보내서 이제 목요일에 단기 시세 받고 금요일에 상각한 거거든요. 그럼 그 기사 내용을 발견된 게 한참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거를 주말에 나오고 월요일에 갈 수도 있고, 화요일날 뉴스 내고 이제 수요일에 상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뉴스는 조금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냥 관망세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굳이 사겠다면은 일단 셀리드, 신풍제약보다는 셀리드를 보시고요. 진단키트는 역시나 수젠텍이 중요하다. 그 정도 안에서 단타만 보시는 거지. 이것도 나중에 되면 또 이슈 뉴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식거리에 넣어놓으시고, 지금 오늘 3월달, 4월달에 뉴스 나왔으니 조금 지나면 또 미수 쌓이고 이러면 신용 쌓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가지고 장난치러 올 겁니다. 그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3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금요일 날에 지금 거의 투매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월요일 날에 보셔야 되는 섹터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에. 네, 월요일에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역시나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잘 진행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보셔야 되는데, 월요일 날에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가 조금 탄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이제 24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의 관망사가 좀 있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그룹에 있는 IT를 제외하고 조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거겠죠. 다시 또 올라가죠. 하나오션, 조선기자재, 역시나 또 이제 마스카 마누가, 그 다음에 선박 엔진 관련해서 금요일 날에 SDS 엔진이 시세가 나오면서 조선기자재들이 조금 또 상승세 흐름이 돌아왔습니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PS 테마로 꼭 보셔야 되는 게 양자 보안이거든요. 이게 양자 보안이긴 한데 재밌는 게 이제 그게 ICTK 대장이 자꾸 바뀌어요. ICTK가 상가 갔다고 풀려버렸고, KCS가 결국에는 이게 금강원시를 안 받으려고 지금 보합을 맞춘 거거든. 금강원시를 양봉이 나면 이제 경고지정이에요. 근데 보합을 딱 맞춰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뭐라느냐, 복권을 당첨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복권 걸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간을 상가 갔어요. 시간을 상가를 갔고, 그 다음에 좀 대장 역할로 했던 S게이트죠. S게이트가 보니까 잘 못 가요. 아침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때 물량 터지더라고. 왜 이럴까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이 지분을 좀 팔았다. 앞전 분기보다 이제 지분을 좀 줄였다는 이제 공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못 간 이유가 명확하죠. 주가가 양봉을 안 만들겠다. 물론 경고는 지정 걸렸지만 그 말은 저기 이제 내부학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일각에서 보면 이게 지분이 꺾였기 때문에 안 좋다기보다는 지분이 좀 줄었다는 소식이죠. 28만 주, 20만 주 이렇게 좀 빠졌거든요. 이렇게 김태화 부회장은 28만 주, 주갑수 대표이사는 20만 주 정도 장외 거래를 좀 팔았다는 내용인데, 팔은 거지. 일부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거지. 이 사람이 지금 회사를 경영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좀 찝찝하다는 얘기죠. 고점에서 좀 팔았다는 내용들.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조정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일선에서 물러나는 속,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는 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일 무조건 양자 컴퓨터 쪽 봐야 되고, 양자 컴퓨터는 다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내일 이란 재건 쪽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란 재건 쪽은 역시나 지금 역시나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건데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DLNC, 그 다음에 GS건설. 물론 이제 더 올라간다고 한다고 해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좀 확고한 뉴스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중동 예를 들어 보상금도 딱 정해지고, 중공 재건을 하겠다. 아예 평화적으로 다 끝나고 빅딜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재건에 관련된 이슈 뉴스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쪽에서 현대제철을 좀 추천을 드렸었어요. 36,000, 39,000원 정도 타점을 잡고,
한 분기별로까지 지켜보시는데 한 48,000원 보되 정고점 때리면 5만원만 청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든요. 꼭 한번 관심 있게 보라 말씀드렸고, 오히려 철강주들. 이게 데이터 센터 짓는데 이제 철강 골조 건물 들어가잖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것 같고요. 너무 설명만 길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IT 소부장 관련 애들과 각 섹터 테마 대장을 보셔라.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다면은 뭐, 우리가 IT는 삼성전자 SK하에서 보는 것처럼, 원전은 두산 에너빌티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뭐, 한전기술,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도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로닉, 우리는 이거 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거든. 저거 지금 월요일 날에 111만 6천원 정도 돌파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 좀 120만 언제까지 들어오면 좀 우리 마저 수익 좀 챙겨가고요.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방송 원전, 전력설비, 뭐 화장품, 현대차, 그리고 지금 현대차 또 지켜보셔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되면 반도체 종목은 단가 실 거예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분기에서 조금씩 이제 자리를 모아서 가겠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싹 다 좋기 때문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봇 부품 종목들도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역시나 뭐 화장품. 지금 뭐 달바 글로벌이나 뭐 이런 애들 좀 여전히 자리는 계속 좋긴 한데 추경에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 그냥 체크만 넣으시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이미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해서 YJ링크나 뭐 LK삼양이나 이런 애들 단기 시세 정도 나오긴 한단 말이죠. 그걸로 가면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 IB 투자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미 재료가 다 포함된 상태라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들의 좀 선수들 영역, 좀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거나 뭐 이탈되면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사람, 손절하고 재매수 접근하는 거지 떨어져서 추가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또 가면 나중에 그때는 사후 해석이 되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물리게 되면은 뭐 웬만해서 다시 들어오기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 정도 자산 가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만큼 올라간 이유가 스펙스X의 IPO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 조금 역시나 한번 단타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 보도록 하고 월요일날에 제가 이제부터 추천 종목 방식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자, 내일 다시 한번 코로나 쪽은 죄송합니다. 저게 그 양자 컴퓨터 쪽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주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일 양자 컴퓨터는 아무래도 KCS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시간에 상강한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양자 컴퓨터랑 놓고 보면 6D 통신 장비랑 양자 컴퓨터랑 이게 시소놀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뭐 6D 통신 장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6D 통신 장비가 떨어지게 되면 양자 컴퓨터 올라가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목요일날 투매 나오면서 같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보시면 6D 통신 장비 업종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갈 자리가 아니에요. 비싼 전자나 이런 애들 보면 빛과 전자는 위험 지정 걸렸던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다시 상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지정 걸렸던 애들이 한가 언저리가 두드려 먹고 다음에 상가 간다? 저는 안 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만한 사상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광통신, 우리로 이런 애들도 솔직히 너무 등락도 심하고 위험이 다 걸려서 이거는 선수들 영역도 저는 안 합니다. 회원들 데리고 들어가도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차라리 삼성전 제약이 더 낫다고 보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시스템 통지 장비도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조금 좋아서 그런 거지 우주항공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월요일 향에는 일단 양자 컴퓨터를 보셔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가 종류가 이제 첫 조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데 KCS가 아마 대장 역할을 할 것 같고 ICTK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더 두르지 않을까 보고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역시나 좀 힘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엑스게이트 정도 보이고 라온 시큐어까지도 괜찮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보안 종목이면서 다 양자 컴퓨터거든요. 양자 컴퓨터 쪽이에요. 보안이면서 양자 컴퓨터고 물론 이제 금요일날에 한싹하고 파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뭐 과일 내고 달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죠? 무림 PMP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무림 PMP 같은 것도 지금 딱 보면 누리목짜리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 골판지 관련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공식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올라갔던 모습이지.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무림 PMP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뭘 드리고 싶냐면, 무림 PMP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잖아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한번 더 역시나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림 PMP가 결국에는 이제 무림 PMP 자체가 자회사 무림 캐피탈을 통해서 ADT 쪽에 투자를 했대요. ADT가 지금은 뭐냐면 국내 양자 컴퓨터 1호 기업이에요. 1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무림 그 PMP도 똑같지만 SDT라는 국내 양자 컴퓨터 1호 기업인데 여기에 투자했던 회사가 이거랑 시공테크예요. 그래서 이제 요 자회사 관련해서 수익 쿠션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무림 PMP보다는 시공테크, 물론 무림 PMP도 나쁘진 않아요. 무림 PMP는 이제 골판지 관련된 제조 관련 종목 하나라서 이런 것도 이제 금요일에 시세 한번 크게 나왔다가 빠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테크를 드릴게요. 이유는 무림 PMP도 나쁘진 않는데 이게 금요일날 하면 시세를 한번 한 두 주고 또 빠졌거든요. 근데 시공테크는 이게 예전에 우리가 김문수 관련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물량을 돌리다 끝났어요. 밑에서. 그래서 이제 확 떨어지고 나서 물량을 돌려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힘은 빨리 들어오면 둘 다 들어온 건 상관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시공테크 정도를 한번 드리겠다. 시공테크도 똑같이 양자 컴퓨터인데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 기업인 SDT에 좀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좀 두 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5,250원에서 5,350원 예, 추천을 좀 드리겠고, 물론 이제 이게 또 아침에 또 지수가 좋아서 갭 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대표님 뭐 매수관이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지 않고 예상 매수관이니까 그 정도는 본인이 조절해서 하시는 거죠. 뭐 쓸데없이 개입이 많이 들어온다 10%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쓸데없이 개입으로 마이너스 10% 떨어진다 확인하고 사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부분은 스스로가 잘 조절해서 하시길 당부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 뭘 드리냐면 지금 장세가 좀 이제 해서 삼성엔텍을 좀 드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삼성엔텍 우리가 앞전에 이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두셨고, 이 삼성엔텍도 원전 관련 종목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우리가 이 종목도 그게 MTN 오기 전에 제가 여기서 작년 10월달쯤에 13,400원 추천한 거예요. 공개방송으로. 이거 돌파해서 2만원 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만원에 다 팔고 나갔던 종목입니다. 거의 100% 먹고 나왔어요. 90, 7, 8%에서 105% 정도? 한 500원, 1,몇백원 다 팔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다 팔고 나와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로부터는 우리 조선기자재는 손대지 않았어요. 작년 10월달 이후로 조선기자재 먹고 거의 6, 7개월 동안 조선기자재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일 정도 한번 타점 잡고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선박 엔진 관련해서 STS 엔진이 급등하면서 이제 주변주로 같이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내일 삼성엔텍 또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수반했던 모습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턴어하는 시점으로 이제 다시 전쟁 이슈가 끝나고 버리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것도 제가 따라가지 말했거든요. 볼면 언제까지 갔다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드려서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에 12,200, 12,500원 정도 이렇게 타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전체 시장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 종목으로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테크, 삼성엔텍. 그리고 여기서 뭐 코로나 쪽을 보시겠다면 셀리드랑 수젠텍 쪽 위주로 해서 단타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결국 따라가는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원픽은 역시나 이제 양자 보안. 양자 보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KCS 중심으로 ICDK, S게이트, 드림 시큐리티, 라운 시큐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번외로 보신다면 역시나 SDT 관련해서 무림 PMP랑 그 다음에 시공테크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 이슈 뉴스가 나오거든요. 데이터 센터. 그래서 오픈베이스도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무림 모아 데이터 솔루션 등 이 데이터 센터들이 조금씩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뭐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AI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오라클, 팔런티어 이런 데를 두고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역시나 한국 컴퓨터, SB소프트, 이스트소프트, 뭐 폴라리스 형제들, 그 다음에 플리터, 클라우드웍스 등 이런 무수한 우리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새로운 테마가 탈지는 봐야 되긴 하나,
그걸로 하면은 어떤 스탠다드한 부분이 필요한지라 시간이 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좀 길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월요일날 이제 앞으로 장세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반기 기업 실적까지는 무난하게 좀 달리지 않을까. 그 사이에 또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을 하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뭐 301조 관련해서 뭐 갖고 들어온다거나. 근데 당장에 지금 중국과 있던 관세 협상이 좀 있어서 대북 테마가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란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러우 전쟁도 좀 트럼프가 손을 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1월 달까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어떤 증세, 그다음에 정세죠. 그다음 뭐 러우 전쟁에 관련했던 우크라,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선거에 활용하는 게 또 트럼프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노이즈가 있는 만큼 또 우리 주가는 많이 간다. 근데 이제 노이즈가 생길 때 되게 힘들거든요. 이번 게 또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노이즈 나오기 전에는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서 현금화를 미리미리 좀 많이 해놓고 그리고 나서 조금 끝날 때쯤 비중을 좀 실어가서 담아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지금부터 나오는 뉴스는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MTN 온 지 지금 딱 3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새내기는 떡지는 또 초보 딱지는 지난 것 같고, 원래 조금씩 저는 이게 실력을 조금 키워서 주식을 같이 하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는 회원님들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많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역시나 교육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역시나 카톡, 무료 카톡, QR코드 있기 때문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매주 월수는 이제 제가 또 교육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방송 진행하는데, MTN에 오시면 되고요. MTN에 오시면 되고, 매주 월수에 교육방송을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주 20일, 월요일날 되면은 뭐 대충 협상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27일부터 제가 볼 때는 기법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기법. 이제, 기법은, 딱 들어오시면 기법은 알려드리는데 녹화는 저희 VIP 회원들만, 유료 회원들만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무료로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딱 그 시간대 딱만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본방 수상수만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림 시큐리티 무료 추천 종목을 드렸고요. 제가 코멘트로 일자로 수익 챙기시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라. 그냥 타점만 잘 잡아줄 테니 손주가만 잘 설정해서 매매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뭐 4% 먹고 나가든 뭐 5% 먹고 나가든 50% 먹고 나가든 그 전문가에 따른 어떤 이제 보는 관점을 보고 좀 하셔야 되지. 이제 이렇게 짤짤치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드릴 때는 리스크는 좀 적고 크게 먹으라고 드리는 거지 자잘하게 드시라고 저는 안 줘요. 항상 보면 크게 수익 먹으라 드리거든요. DLNC도 뭐 50% 나오죠. 우리 기술 같은 것도 제가 100%꼭 찍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100% 찍었습니까? 200% 넘게 찍었죠. 9,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가버렸잖아요. 야, 우리 최소 2만원까지 봐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저기 DLNC도 꼭 10만원 간다고 얘기를 했고, 삼성EN도 5만원 꾸준히 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죠? 삼성전자는 무조건 들고 가라고 얘기를 했고, 들고 있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지금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17, 8%씩 되니까. 그래서 줬고, 삼표시멘트 뭐 300 몇십 프로 먹었고, 5,000원 추천해가지고 28,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8,000원 못 팔았다 하더라도, 27,800원 못 팔았다 하더라도, 2만원에 팔아도 뭐 4배 정도 먹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중간에 15,000원 팔으면 3배 먹는 거고. 어쨌든 좀 작게 드시라고 드린 적이 없어요. 좀 많이 좀 크게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잘 뭐 힘드시면 비중을 좀 조절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는 길었고, 주말 잘 정리를 해서 저는 월요일 날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